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진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진일주가 간여지동 토잖아요. 이 토라는 것이 연결하고 중재하고 그죠 하는 기운이 이제 토죠. 그 중에 이제 무진은 백호죠. 그래서 성격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좀 전문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간여지동이고 그 간대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주관과의 고집이 강하죠. 그러고 이제 밀어붙이는 성향, 실행력 같은 것이 강하죠. 그리고 뭐 무진이 산 넘어 산이니까 성격 자체가 좀 과묵하고 그죠. 과묵하니까 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이라는 것이 진중의 을목, 개수 을목, 말하자면 이제 정제 정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재생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나쁘게 말하면 유도리가 좀 약하죠. 정제 정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제라는 것도 정확한 걸 의미하고 정간이라는 것도 법대로니까 좀 유연성, 유도리가 좀 약하죠. 거기에 무진이라는 다 토로 간여지동이 돼가지고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고 그래서 무진일주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키워주는 사주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더군다나 이 무진일주는 진중의 개수가 수가 임묘하기 때문에 특히 그 자궁 콩팥 쪽지라는 좀 주의해야 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여하튼 무진이라는 것이 이 진토라는 이 농가 밭, 이 봄동산을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나무 목들이 경쟁을 하는, 그래서 무진, 자기 영역 확보를 위해서 무진 애쓰는 그러한 날이 또 무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하튼 이 무진일주가 보면 여기 인월에 무진이 있습니다. 인월이라는 것은 초봄이잖아요. 입춘이 지나고 나서 생명이 싹 트는 계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무토라는 것은 이 자라나는 목을 품어주고 키워주고 하는, 한마디로 생명을 기르는 양생에 관계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의 무토 하면 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자라는 데는 태양이 있어야 이게 잘 자라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도 좀 필요하고 한데 인월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 입춘 지나고 나서 아직은 추워요. 그래서 물이 많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 진중의 개수 정도면 양생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월의 무토 사주가 인목이 뭡니까? 땅을 찍고 올라와서 앞으로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큰 그런 나무죠. 그 나무가 이 무진이라는 큰 본동산, 큰 산에, 그죠? 뿌리를 탁 내리고 사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월의 무진은 이게 평간격이 되죠. 평간이라는 것은 사명감, 영웅심,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인목이라는 새 생명, 어린 생명을 길러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근데 이 의무가 뭐예요? 강제적 의무잖아요. 평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평간이 스트레스도 되지만은 내가 그것을 기름으로 인한 그러한 어떤 내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영웅심리, 이 책임감이 아주 강한 기운이 이 인월의 무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교육자로서 상당히 좋은, 또는 뭔가 기르고 키우고 올리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건축계통, 교육계통, 또는 사람을 먹여 길러주는 디자인 계통, 또는 요식업 계통, 이런 쪽도 다 좋습니다. 여하튼 뭐든지 잘 자라게 하는, 키워주는 성향이 강한 것이 인월의 무진이 되죠. 더군다나 이것이 임묘진이라는 월과 일이 임묘진 방학국을 짜면서 묘목을 공엽으로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산에는 생명현상, 목이라는 것이 생명현상인 거죠. 우리가 목은 봄, 여름, 가을 중에 봄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생명이 싹 트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생명이 잘 살고 있다. 그러고 이렇게 월에 있는 무토라는 비견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잘 모인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다. 대신 인묘지 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뭔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나 의무가 주어진다. 미션이 주어진다.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내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런 기르는 것에, 목에 관계된 것에 관한 편간, 다소 힘들지만은 사명감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직종으로 가면 출세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인성운인 화운으로 오면 더 좋죠. 근데 이 사주가 무인성 사주잖아요. 인성이 없어. 관은 있는데, 책임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예요? 도장이 없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책임져야 할 부담감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받는 도장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쉽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화운, 천간에 병화정하는 화운이 떴을 때, 이때 이분이 이런 자격, 시험을 가지거나 어떤 자격을 딱 가져버리면 관인상생으로 그 조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됩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과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잘 모이고, 이 비견이 전부 합을 치죠. 이렇게 임묘진으로. 그러면서 천간의 모습을 보면 식신생재를 하게 돼 있죠. 비견과 더불어서 같이 식신이라는 행위를 해서 결과를 내는 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식신, 정제,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한 성향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무술이라는 아주 이 큰 산에 인목이라는 큰 제목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식신생재로서 아주 정확하고 꼼꼼한 결과를 내는,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크면서도 섬세한 사주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과 유, 대와 소를 겸비한 형태의 사주가 된다. 아쉬운 것은 이늘의 무토가 꼭 자라는데 필요한 이 화의 기운을 만나지 못했죠. 이 뭐 병자라고 하면 천간에 병화라는 태양은 왔지만은 이 자수라는 뭡니까? 겨울 태양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운이 역행을 해가지고 겨울 가을로 가버렸죠.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버리면 이 사주가 그 어떤 조직에서, 이 편관 조직에서, 힘 있는 권력 조직에서, 또는 다른 사람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세워주는 조직에서 아주 지도자가 되는 사주인데 운이 역행을 해가지고 업무만 주어지고 거기에 걸맞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병자을의 운, 특히 병자운에 인성은 떴지만은 뿌리가 없고, 그죠? 이때 이제 인중에 병화가 올라오니까 인성격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도식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자수라는 재가 왔잖아요. 그래서 재가 자진합, 자축합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죠? 다소 약한 인성을 얻어가지고 재생사를 하게 되죠. 이제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한 모양입니다. 정식 자격은 아니고 이제 보조적 간호사를 하면서 워낙 이런 편관을 합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서 아주 인정받는,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이죠. 관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 20대 초반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을의 운이 오면서 인해합, 진해, 원진으로 들어오니까 이 시기에 역시 돈 번다고 재생사를 하고 진해, 원진, 돈으로 인해서 또는 내 생활로 인해서 진해, 원진 기문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으로 왔겠죠. 그죠? 그러면서 을경합, 내 식신이 관과 합을 하죠.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서 일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34세를 저음해가지고 편관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관이 딱 뜨니까 이 식신이 식신 제사를 딱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신으로 인해서 관을 치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술토가 진술충을 때리면서 내 배우자 꿈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여기 보면 그 전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시면 이분이 사주의 구조가 이 비견에 있는 비견의 인목이라는 관이 비견이 힘든 이 관을 인묘진으로 말하자면 부모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안는 사주입니다. 인묘진으로. 그러면서 시 자식 자리에 천을 긴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축토가 자식 자리에 있는 축토가 양지입니다. 이 무토의 양지, 양지는 기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 비급의 기운이 양지로 자식 자리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분 사주가 이 비급의 어려움을 안는 사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2020년 다시 여기 보면 그 갑술대운의 경인년을 보면 경인년에 식신이 관을 달고 들어와 가지고 내 자식 자리로 합을 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준 것이 내 이 비긴에 있는 관이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동생의 자식 둘을 내가 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남편하고는 진술충을 딱 치니까 각방을 쓰게 되죠. 그 말하자면 자기 조카들을 품에 품고 남편을 쳐내는 현상이 이 갑술대운에 들어와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갑술대운에 이 남편이 외지로 떠돌게 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이 재밌는 것이 범띠 동생의 자식을 둘이를 품게 됩니다. 이 경인년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남편하고 또 각방을 쓰게 되는. 그러면서 44세 때부터 보세요. 이 유금이라는 상간, 식상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축합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관, 부모 형제 자리하고는 인유, 원진, 기문이 이루어지는 형상이 오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자식 자리에 양지를 가진 사람은 타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범띠 동생의 형제의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갑술대운 들어와서 초반에는 남편하고 떨어져 살게 되고 남편이 객지로 돌아다녔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조카들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 또 각방을 쓰게 되고 이 44세 대운은 이 조카들을 위해서 그 조카가 자식이 된 거죠. 위해서 내가 살게 되는 그죠? 그것이 진유합, 유축합으로 내 배우자궁, 내 자식궁을 이것이 그대로 합을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아주 소중한 이것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보석 품듯이 품게 되는. 그래서 인유원진이라는 그 동생하고는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와서 보석이 되는, 그리고 천을기인과 합을 해서 천을기인이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주는 원래는 인월의 무진이 이 교육계나 건설계통이나 이 사람과 자연을 기르는 형태에서 아주 높은 관, 명예를 가지고 사는 그런 공익적인 사주, 양생사주인데 운이 화운을 만나지 못하고 역행을 함으로써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하는 형태의 운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식, 부모, 형제 자리에 있는 이 편관을 합을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 형제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왔어. 이 축토라는 양지에 타자를 양육하는 기운으로서 급제 양지죠. 그 조카들을 키우는 그러한 삶을 이분은 살게 된다. 그래서 병자을의 이때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병자운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진 작은 자격증을 가지고 돈 벌면서 거기에서 내가 책임자급, 그러니까 정식 자격은 아니지만은 그 원장의 아주 믿음을 가지는 그런 책임자급이 되어서 이 관을 성취하고 살았다면 을해운에는 남편하고 같이 내 식신이 남편은 관하고 합을 하죠. 그러면서 지내 운진에는 다소 스트레스는 있었지만은 여튼 돈을 벌면서 살았고, 이 갑술대운 들어오면서 남편하고 떨어져 살 일이 많았는데, 이 사주에 있는 이 부모 형제 자리의 어려움을 이 시기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관이 인중에 있는 이 인중의 편관이 이때 뜨게 되죠. 그래서 식신제살로 남편은 멀어지고 진술충 멀어지고 내가 주면서 이 형제의 관이 와서 나와 형사를 이루긴 하지만은 그 자식이 형제의 자식 둘이 와가지고 내가 그 애들을 키우게 되는, 근데 그것이 이미 이 팔자에 그것이 내정돼 있는, 그죠? 그렇지 않았다면 뭐겠어요? 다른 어떤 교육계 쪽에서 다른 애들을 많이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44세 20년 운을 이 계유라는 이 식상을 내가 진유합, 유축합으로 품는, 그죠? 그러면서 정제로서 내가 아주 귀하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합이 딱 되어 있는 그러한 운으로 갔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갑술운 이후로는 크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카들을 기르는데 온 정성을 기르면서, 원래가 이 양생사주가 기르는 사주잖아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분이 임신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신제살이 되면서 정관에 재가 딱 뜨고 이 식신에 뿌리고 와서 식신생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관을, 이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관을 그대로 내가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신자진 수재를 얻는, 그래서 이 시기에 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원래 이 사주가 정관의 식신생재라는 아주 성실하게 노력해서 결과를 잘 얻는 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비견들이 나에게 협조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신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 임신대운이 오면서 제가 이 사주의 이 문제인 이 관을 식신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임수가 투관하기 때문에 이때 자기의 어떤 이 식신, 자기의 능력에 뿌리가 옴으로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어떤 덕재,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는 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하튼 무진이라는 다소 곰 같지만은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책임감 강한 인월의 무진일주. 그리고 이 축이라는 자식 자리의 천을 기인을 자식 둘을 받아들여 타자, 그 범띠 동생의 자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인월의 무진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